도큐먼트 돔탕색을 몇 번까지 풀었냐? 6번까지 푼 것 같아요. 자, 여기 확인돼. 요거 한번 빨리 풀어드리고, 이벤트도 문제 빨리 풀어드릴게요. 이것도 공부니까. 자, 빠르게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멈춰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매치스로 조건부 클래스를 하라. 매치스. 자, 지금 지시는 박스라는 게 있대요. 지금 보면 여기 박스네요. 공지와 일반이 있고요. 타이틀에 매칭이 되면 타이틀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타이틀이라면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래요. 그죠? 하이라이트를.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추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 박스라는 곳 안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검사하라는 거예요. 검사로 이 타이틀이 있냐 없냐고 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 개가 더 있겠죠, 그죠? 여러 개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공지라는 친구가 이제 하나나 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자, 공지라고 있는 타이틀만, 물론 이제 문자열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공지일 수도 있고 공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산불 조심, 물 조심, 뭐 이런 식의 공지인 거죠. 그렇죠? 이 친구는 하이라이트를 주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요소를 다루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와서 스크립트로 자, 박스 안에 자식들 전부를 보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로 박스 안에 자식이니까 children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나오나 확인부터 해볼게요. 검사하고 컨트롤하고 자, 보면 7개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맞네요. 자, 보면 조금만 키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7. 자, 이 중에서 자, 타이틀인 친구만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틀인 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탐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열에서 반복문을 배운 이유가 반복 탐색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자, for. 자, 지금 h4니까 그냥 let h4 이렇게 할게요. h4. of 박스의 children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자주 쓴다 그러면 변수에다가 참조시키는 게 좋은데 자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심플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h4가 나오는 거죠. 일단 확인도 해보는 게 좋아요. h4가 나오나 이렇게 h4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타이틀이 있냐는 거예요. 클래스가. 그럼 물어보려면 클래스들 중에 클래스 리스트 중에 컨테인즈로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맞죠? 그렇죠? 나머지는 false, false, true, false, true 나머지는 false. 그럼 이제 true일 때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if true일 때 h4의 클래스 리스트로 누구를 add, 하이라이트를 하래요. 짠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디스부터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요. 여러분들이 본 게 아니겠죠. 이제 디스부터 이렇게 조회수가 늘고 있는데 돔 탐색도 벌써 92회 이렇게 보고 있고 디스도 지금 보면 125회 보고 있죠. 이만큼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 이제 스크립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와서 자, 이번에 토글을 하래요. 자,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자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겪는 이 일들 있죠. 내가 뭐 팀장님한테 이렇게 들어요. 야, 우리 공지가 나갈 건데 공지 중에 중요한 것만 하이라이트로 줘.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래머의 지식으로 출력할 때 중요한 것들은 어떤 공지라는 표시가 있겠구나. 그게 타이틀인 거죠. 거기에 내가 추가적인 클래스 변수를 하이라이트를 주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색깔로 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주시는 분들은 개발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보면 자, 지금 노티스가 있고 내부에 DSC가 있대요. DSC, 디스크립트, 설명의 DSC인 것 같아요. 역순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on을 톡을 하래요. on이 지금 있죠. 있으니까 지우고 없으면 추가하고. 근데 이제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이랑 같이 해볼게요. 우리 이전에 이벤트를 배웠으니까. 자, 내가 이제 버튼을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on을 톡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톡을 하는 거 쉬워요. 간단하게 오늘 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로 노티스 안에 있는 DSC죠. 자, 노티스. 자, 이것도 여러 개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 어떤 거는 이제 on이 없고 어떤 거는 on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반복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DSC라고 할까요? let DESCO 노티스에 자, 노티스를 이렇게 찾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let notice 컨스트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티스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버릇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찾아놓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나는 이제 노티스가 가지고 있는 children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만약 이제 여기에 DSC가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DSC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DSC가 아닌 걸 제외해야 되니까 제외해야 되니까 자, 우리 아까 저렇게 contain title 할 필요 없이 query selector all에 DSC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DSC가 아닌 건 제외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DSC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확인을 꼭 하시고요. 로그로 DSC 자, 지금 보이는 설명, 보이는 설명, 보이는 설명. 그 다음에 물음표 제외가 됐죠.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떻게 하래요? 톡을 하래요. 자, 톡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리스트를 톡을 on을 하래요. 자, 근데 지금 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가 없어가지고 딱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스타일로
자, on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on이라는 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까? 뭐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자, 뒤쪽 애프터 지점에다가 on이라고 붙여버릴까요? 컨텐츠를. 이게 아니죠. on 이렇게 붙여버릴까요? 자, 이 애프터는 없는 요소라서 자바스크립트로 못 찾습니다. 제가 이제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자, 여기 on이라고 붙였죠. 자, 그럼 이게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개는 on이 지금 지워졌고, 이 두 개는 생겼죠. 자, 이거 이제 버튼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어제 이벤트 배웠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p 태그로 on 토글이라고 하죠. 버튼 만들고 할까? 자, 버튼하고 on 토글. 이런 버튼이 생기죠. 자, 이걸 누를 때마다, 자, 여기 노티스 안에 있는 DESC를 찾아서 on을 할 거예요. 자, 찾아서.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미리 찾아 놓는 게 좋겠죠. 매번 찾는 것보다는 미리 찾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const에 DESCs 또는 list 이렇게 해놓고 노티스에서 query selector로 찾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드는 DESC 리스트로 대체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고 싶어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 요거의 일이니까 함수화 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걸 함수화 시킬게요. 어떻게? const에 자, on toggle 핸들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on toggle 이렇게 해도 되고 핸들러까지 쓸까요? 핸들러. 자, 그리고 요거를 쏙 집어넣으면 자, 이 함수를 실행하면 자,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실행 안 한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on toggle 핸들러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이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실행하고 싶은 시점은 요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그러면 이 버튼에 일단은 선택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id로 자, on toggle이란 버튼에다가 id로 on toggle btn 자, 이렇게 on toggle btn 줬습니다. 자, 그럼 on toggle btn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가서 on toggle btn 또 찾고 자, on toggle btn은 document query selector의 on toggle btn 지금 이렇게 자동 완성이 잘 되는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JetBrain가 웹스톰에서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코드들을 학습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이 잘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코드가 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n toggle btn이고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자, on toggle btn을 뭐 했을 때? on 클릭했을 때. 이
이걸 했을 때 누구를? 온토글 핸들러를 실행하고 싶은 거죠. 그럼 되나 볼까요? 자, 춤을 추고 있어야죠. 춤을 춥니다. 자, 몇 개 더 넣어볼까? 자, 춤을 춥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onClick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다? 하나밖에 정의가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정의한 것 하나.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직접 정의, 간접 정의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 onToggle btn을 add event listener로 onToggle로 정해요. 이게 직접 정의. 이거를 간접 정의라고 불렀죠. 간접 정의를 하는 이유를 면접에서 예전에 좀 물었었어요. 예전에. 자, 이벤트 간접 정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또는 이벤트 간접 정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 중에 add event listener를 정의하면 간접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왜 쓰나요? 라고 묻겠죠? 왜 쓰나요? 직접 정의를 하면 정의한 것 하나만 되고 간접 정의를 하면 복수의 콜백 함수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만점이 되겠죠. 이렇게 춤을 춰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배웠으니까 이벤트랑 접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식으로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범위 한정으로 첫 아이템을 선택하래요. 범위 한정. 이게 뭐야? 자, 범위 한정. 자, 지금 보면 섹션의 요소를 시작점으로 내부의 리스트. 자, 첫 번째 아이템의 클래스 셀렉트.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것만 셀렉트 하라는 거였죠. 첫 번째 것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러 개 중에 지금 어차피 여러 개인데 이 첫 번째 것만 어떻게 해요? 셀렉트를 추가하래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버튼을 만들어서 자, P 안에 버튼인데 버튼의 아이디가 selected btn이에요. 자, 아이템 selected btn 할까? 상관없겠다. selected btn. 자, 여기다가 이름으로 첫 번째 아이템 선택 이렇게 하죠. 자, emit을 자꾸 쓰다 보면 뭐가 보이냐? CSS 선택자가 보여요. 여러분들 CSS 선택자가 어떤 분들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짠! 나왔고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걸 선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스크립트로 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메뉴에다가 선택자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섹션이라는 게 고유 선택이 돼야 될 것 같고 섹션이 아니라 리스트네요. 그렇죠? 리스트. 버튼이 또 있네? 이게 뭐지? 버튼이 있군요. 이 버튼 A를 눌렀을 때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이미 버튼이 있었군요. 내가 만들 필요가 없네. 내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자, 괜히 만들었다. 이제 버튼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 지금 부트스트랩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btn 라이트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걸 눌렀을 때 1번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필요가 없겠네. 자, 괜히 썼다. 자, 여기 지금 이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친구 버튼. 자, 근데 고유 선택자가 하나도 없어. 고유 선택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쿼리 셀렉터라는 걸로 하실 수 있죠.
쿼리 셀렉터. 일단 우선 버튼부터 찾아볼게요. 자, 버튼은 셀렉트 버튼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또 쓰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니까 select btn, selected btn 할까요? select btn 하자. 자, select btn은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에 자, 지금 Q9에 q 지금 유일한 선택자 하나를 일단 우선 찾아야 돼. Q9 안에 9 안에 자, 그 안에 그렇죠? 섹션인데 거기 안에 있는 btn이죠. btn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고유하게 찾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툴바 안에 btn이네. 자, 툴바 안에 btn이네요. 자, 죄송해요. 여기 안에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자, 이 안에 툴바 안에 btn 그리고 찾았나 꼭 확인하세요. 자, 로그로 select btn 오, 찾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들. 이거는 이제 복수로 찾으면 되겠죠? 자, 복수로. 자, const. 자, 이 리스트 하나만 찾고 체리 드론 해도 되는데, const에 items,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의 아이템. 자,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샵 Q9 안에 있는 자, 그냥 이건 자선으로 할까요? 이 안에 있는 리스트인데 그 안에 있는 아이템 이렇게 하죠. 전쪽 네. 전역 검색 금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걸 쓰지 말라는 거죠, 도큐먼트를. 이제 요 Q9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Q9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컨스트에 Q9는 Q9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Q9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죠 찾은 상태에서 Q9 안에 있는 그죠? Q9 안에 있는 이렇게 셀렉션인데 돌파. 얘도 어떻게 해요? Q9 안에 있는 아이템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대답이 됐어요? 여기 어디 이거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아이디 하나는 일단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이디 하나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그렇죠? 얘도 안 해도 돼요. 왜 Q9는 유일한 식별자가 되니까 금지라 그러면 뭐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근데 이제 개발자 습관이 이게 더 좋다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템즈도 찾아지나 볼게요. 아이템즈. 자, 잘 찾아지고 있고요. 여기 전역 검색 금지 적혀 있구나.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자, 그러면 이제 selected를 추가하라는 거죠. 첫 번째 거에다가 자, 아이템 즈니까 첫 번째는 0이죠. 그렇죠? 0이니까 여기에다가 클래스 리스트로 selected를 추가하면 되죠. 아이고. selected를 추가하면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전역 금지 검색 금지라고 했으면 이제 어떤 걸 원했던 것 같냐? 리스트를 찾아서 아이템을 취드론으로 작업을 하라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지금 취드론을 자, 그래서 자, 요 아이템을 이렇게 찾지 말고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지워버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일단 리스트를 먼저 찾아요. res 리스트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리스트가 이름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이름 지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섹션 리스트라고 할까요? Q9 리스트 하지 마. Q9 리스트 이렇게 하고요. 자, 우선 리스트를 찾을게요. 어떻게?
Q9에서 쿼리 셀렉터로, 쿼리 셀렉터인데, 자동 완성을 내 맛대로 못하네요. 자, 여기서 점 리스트인 것. 그래서 일단은 Q9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찾아졌네요. 그러면 아이템의 children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children 취급을 해서 첫 번째 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Q9 리스트의 children인데 children은 이렇게 할 수 있죠. 0번째의 클래스 리스트에다가 selected를 추가하라. 자, 그런데 지금 요게 행이고, 지금 현재 요게 행이고, 요 행위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하라는 거예요. 행위가 좀 심플하죠? 자, 심플한 경우는 그냥 함수 지정 없이, 자, select btn을 뭐 했을 때, add event listener로 클릭했을 때, 자, selected를 하라라고 내려서 정의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누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토글로 해 놓으면 지워졌다, 사라졌다 하겠죠. 자, 우리가 이 수업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도큐먼트를 꼭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노드를 기준으로 어떤 것도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이 있는 거고요. 자, 내려갔어. 자, 텍스트 노드 건너뛰기래요. 텍스트 노드 요소 전용 형제 이동을 사용하여 두 번째 스팬의 텍스트 뒤에 느낌표를 추가하래요. 자, 요거 지금 현재 이제 요 주석이 요소로 취급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요소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요소 전용 형제 이동을 사용하래요. 그렇죠? 형제 이동. 지금 랩이라고 하는 친구 안에 여기 x가 있고 x는 스팬이죠. 이렇게 하죠. 스팬이 있고 여기에 x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주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y가 있죠. 스팬에 y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 친구를 찾았어요. 이 친구 기준으로 자, 형제인 스팬에 요 y에다가 뒤쪽에다가 느낌표를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텍스트 뒤에 y를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친구 주석 때문에 내가 이제 next 시블링 하면 요 주석이 나오고 next element 시블링 하면 요 스팬이 나오고 요 두 개가 이 주석은 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동그랗게 그렸는데 동그라미가 아니라 자, 이 친구는 말단 요소예요. 이렇게 말단 텍스트가 포함된 말단 요소.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제외하고 이 친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버튼 없이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스크립트로 일단 X를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랩이라고 하는 선택자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쓸게요. 자, 랩에 first child가 되겠죠. 자, 일단 랩을 볼까요? 로그로 랩. 자, 이 친구가 잘 나오네요. 자, X는
뭐 이렇게 써도 되죠. children 중에 0번째가 되겠죠. 0번째. 이게 스팬이에요. 이 친구.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친구의 형제인 next sibling이랑 next element sibling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element sibling. 자, 지금 보면 next sibling은 주석이 되고요. next element sibling은 y가 되죠. y.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요 y를 찾아서 y의 inner text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느낌표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더하기는 해서 느낌표. 그러면 짠! 느낌표가 붙죠. 자, 코드가 점점 이런 식으로 체이닝 되면서 서로 찾아가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 개발자가 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자, 지금 현재 랩에서 자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을 먼저 찾았어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스팬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next element sibling은 next element sibling. 이 친구를 찾는 거죠. 자, 이게는 y가 있는 스팬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건 x가 있는 스팬이고.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가, 이너 텍스트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가 지금 현재 y인데 뒤쪽에다 느낌표를 붙이고 싶은 거죠. 이거 더하기는 뭐예요? y를 가져와서 뒤에다가 더하기 느낌표를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라 이 뜻이죠. 자, 이런 코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쉬었다가 와서 하지 뭐, 그죠? 쉬었다가 3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